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 두 분과 치열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TV 토론이라는 이 주제만 대체 몇 번째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틀 전에 대장동 관련 의혹 재판에서 김만배 씨 측 이재명 후보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오늘은 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선 레이스의 정치 공세 소재로 또 활용이 되고 있는데 두 대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논쟁거리들 토론하자라고 이게 어렵게 접점을 찾았는데 실무적인 진행이 더디다가 이제 토론에 또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오늘 조금 전에 또 그런 소식까지 들어와갔고요.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무슨 방송 토론을 민주당 허락받고 하는 건지 혹은 언론사와 저희가 꼭 있어야지만 회의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KBS 주최의 토론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락이 좀 안 닿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이 방송 출연 자체를 지금 안 하고 계셔서요.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 출연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계속 이 VOD 녹화 편집된 방송만 하고 계셔서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좀 출연하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의도 펀치 같은데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단독 출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1대1 토론까지 제가 기대하지도 않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여러 언론사와 방송, 라디오, 인터뷰 등을 좀 진행도 하시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식백과 출연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셨는데 어찌되었건 저희와 1대1 토론을 비롯해서 1대1 토론을 포함해서 방송 출연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비전, 공약 여러 가지 좀 발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매서운 펀치를 이영 의원께 가하셨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갖고 나온 게요. KBS에서 저희 국민의힘에 보내온 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정확히 4개 정당 모두에게 전달이 됐었고요. 여기에 3번을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의힘은 기다리고 있었고요. 두 번째 공문이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공문은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박주민 의원께서 실무자 협의에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윤석열 캠프에서는 토론의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여론이 뜨거워졌는데요. 네. 사실 KBS에서 즉각적으로 해명을 바로 했으면 정치권의 논쟁이 심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취재가 된 사실은 있지만 KBS에서 공식적인 내용을 지금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오후에 실무자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3대3으로 구성을 해서 네. 실제로 토론 준비를 하자까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박주민 의원, 성일종 의원이 그 실무협상의 선두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TV 토론이 곧 열릴 것 같은 분위기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가지 형식이나 내용 이런 것들 정해야겠지만 세부한 정해야겠지만 대장동 관련된 얘기가 좀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격하는 입장,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또 전략들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대장동을 포함해서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주택법, 또 개발이익 환수법 등의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또 도시 개발과 관련된 토론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청약통장도 모르시는 과정에서 뭐 부동산 관련된 정책 토론이 가능하실지는 뭐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충분하게 깊이 있는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김만배 씨 누이가 어떻게 부친의 주택을 사게 됐는지 또 부인의 어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 앞에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시라면 뭐 여러 가지 1대1 토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러 가지 질문도 받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본인께서 발표하셨던 여러 가지 어제 같은 경우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선제 공격까지 발언을 하셨는데 정말 2006년 당시에 이 국민의힘 소속 전 의원이었던 분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면서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하셨다가 철회하셨던 바가 있는데 이 정말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정도의 안보의식을 갖고 계신지 홍준표 후보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으시죠. 어찌되건 그런 토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당대당 토론 또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이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앵커께서도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앵커께서 이 실시간으로 이 질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 방송 출연을 왜 이렇게 꺼리시는지 모든 언론사에서 지금 출연 요청하고 계신데 단 한 건도 저는 성사된 바를 제 경험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준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마를 비공개로 하는 출마는 어디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출마하셔야죠. 예. 그리고 언론사에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 또 그렇게 변명은 하셨는데 언론사 연락을 이 선대위의 공보단장도 있으시고요. 여러 취재 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어떻게 됐는지 공문 하나 안 받았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언론사 취재 기자 등을 통해서 정치부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정치부장과 통화해서 하셔서 출연하고 싶다 언제 하면 되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공문 타령을 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아니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그 토론을 기피한다라고 비하까지 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토론을 기피했었다면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서로 이해를 시키고 오늘 만나가지고 내일부터 3대3 실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실무 회의가 곧 준비가 되니 연락을 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도리어 왜 더불어민주당만 불러서 실무 회의를 진행했는지가 의아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바로 토론을 기피한다라는 정치 쟁점화를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끌었다는 것이 전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명확하게 토론에 응할 것이고 앞으로도 토론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실무 회의하자라고 했던 이 팩트만을 좀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1월 3일 날 윤석열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관련하여서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요. 바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따라서 도리어 토론을 기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토론을 기피한다, 아니다. 이쪽이 문제다, 저쪽이 문제다는 그만하고요. 이제 토론에 대한 실무 준비를 시작했으면 하는 게 저희 캠프의 입장입니다. 네, 과정은 그리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측이 토론을 하겠다, 제대로 해보자라는 거에 오늘 의견 일치를 받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야말로 진검승부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주제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세요. 네, 여성가족부 당사자도 잘 모르는 사이에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집안 싸움을 마치고 나서 올린 단 7글자의 이 SNS 글, 이것이 대선 후보들 간의 입씨름을 넘어서 사회적인 갈등 요인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7개 글자의 공약을 과거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표의 이 대전은요, 이것에 비유하는 오늘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화두를 던진 윤석열 후보의 이 7글자 이 메시지를 던진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나치게 이 사회적 현상을 정말 짧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표현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7시간을 토론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어찌되었건 여성들이 취업의 기회라든지 승진의 기회라든지 주요 보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만약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개편해 나갈 것인지를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그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혹은 성평등 사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또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이 7글자로만 표현하기에는 지나치게 이 사회 현상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베이비 토크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퇴하시고 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족발집에서 반값 임대료 발표하는데도 그 적혀진 것도 제대로 못 읽더라. 준비된 이수정 전 상임선대위원장 또한 여러 가지 어쩌다 보니 대통령 후보 된 것 같더라라고 하셨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1대1 토론을 핑계대지 마시고 여가부 폐지든 혹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토론이든 혹은 방송을 출연하셔서 앵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예, 이 압축된 메시지 전달 방식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 론에 대해서는 따로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네. 이 압축된 메시지 전달 방식은 기존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인 부분이 좀 읽혀지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선대위가 다시 저희가 해체되면서 지금 재세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청년 보좌역들과 함께 많은 공약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멀티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과 디지털 소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보좌역들의 소통 방식에 대한 조언을 후보님께서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강렬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방식 중에 하나로 채택됐다고 보고요. 그 댓글을 보시면 사실은 기존에 없던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단어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가불론박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지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57초 공약 을 지금 영상으로 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중에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공약들이 대부분 무엇을 얘기하는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 주겠다고 하는지 분명히 알겠다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양방향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짧다고 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숙고의 시간이 짧았던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 당내 경선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포함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한다던가 하는 식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일단 폐지로 가닥을 잡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담고 있지 못한 가족과 아동과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전부 포괄하는 부처에 대한 신설이 됐던 아니면 새롭게 정부 조직에 대한 구상을 할 때 역할들을 분산하든 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정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7글자로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가족부의 한 역할이 여성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다문화 정책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문화 정책과 청소년 정책과 가족 정책 어느 부처에 이관할 것인지 방금 아동 얘기하신 아동정책은 복지부 소관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정책들을 어디에 이관할 것인지 그럼 그 기능들은 과연 우리 사회적 가치에서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토론해야 되는데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평등 가족부 개편 등으로 주장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적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성할당제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교순번제, 소위 홀수 순번은 여성으로 공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
포기하실 건지, 혹은 이 여성 후보를 공천할 경우에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럼 그 추천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선언하시던지, 여러 가지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 지원과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제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어떤 대안과 논의 과정이 없이 단순하게 여성가족부 폐지, 정말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적개심만 만들어내는 이런 토론 태도는 대단히 네. 중요하지 않, 그러니까 이 토론 태도는 적당하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대안 없이 내질렀다. 이것이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가 올라간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죠.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분이 폐지를 찬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는 38.5% 정도 했고요. 실제로 20대, 30대에서 찬성을 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뜨겁게 비난을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정치 쟁점화 되기 전에 행안부, 제가 상임위가 행안인데요. 행안위에서 끊임없이 여성가족부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여당, 야당 공통된 의견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란 부분을 넣자, 아니면 뭐 여성을 빼고 양성을 넣자 하다가 저희도 긴 토론 끝에 이것은 정권 교체 시에 신정부에게 맡기는 걸로 하자라고 이 토론을 멈춘 게 1년도 안 된 일입니다. 특히나 이번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즘 정부를 지향을 했는데요. 이 여성가족부의 논란을 사실 폐지로까지 이끈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침묵과 권력을 비호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요. 또 윤미향 의원이랑 정의기억연대에서 일어나는 비리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의 편에 서거나 인권의 편에 서기보다는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따라서 국민 정서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여성가족부의 변화가 필요하고 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생겼던 현안들에 대해서 권력의 줄을 섰던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면을 다 봤을 때도 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가속화시켰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좀 크다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측의 교집합은 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보완해서 좀 바꿔보자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아예 없애자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쪽의 또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7글자가 아닌 7시간 토론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김건희 씨가 기자님과 7시간 통화했던 내용이 아마 이번 주말쯤 공개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7시간 이상 토론해야 될 정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여성과 관련된 여론조사, 여가부에 대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이 부처 폐지 여론조사 높게 나타납니다. 공무원 수 줄이자 여론조사하면 당연히 높게 나타납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자고 하면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만큼 어떤 정치 혐오나 어떤 정치적 불신에 기반한 부분보다는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평등가족 청소년부로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평등가족에 대한 가치, 또 청소년에 대한 가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논의 하나도 없이 단순하게 폐지라고 주장하시는데 아마 당내에서도 그걸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찌되었건 이번 대선과 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총선에서 그럼 여성 할당제나 여성 추천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으실 건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너무 속단이 심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담당했던 기능 자체를 아예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고 어떤 부처에도 일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부처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만회하기 위해서 독립된 부처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시사하기 위해서 폐지라는 부분을 했고요.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부처로 탄생할 수 있는 여지가 가능함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전체 규모가 기상청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런 뜨거운 논쟁이 있을 때 금주에 여성가족부가 한 말은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명에다가 청소년을 넣겠습니다. 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현 사안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1인 가족부터 시작해서 외부모, 그다음에 다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사회적 변화를 다 담을 수 있는 가족, 아동, 그다음에 네. 인구 절벽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한 부처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각이나 개각이나 그것을 할지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 의원님 정말 말씀 듣다가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족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상 가족의 개념은 혈연이나 혼인, 또 입양 세 가지로만 국한하고 있거든요. 또 1인 가족도 말씀하셨는데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예. 저는 1인 가족 지원법이 있으면 2인 가족 지원법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대학 학창 시절이나 청년 시절, 지금도 청년이지만 같은 룸메이트랑 같이 살았습니다. 월세나 이런 임대료가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이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단히 놀랬던 적이 있는데 어찌되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의 형태들, 그 주거의 개념들 좀 더 그런 부분을 여야가 좀 함께 마음을 터놓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논쟁을 저희가 매듭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모쪼록 이 대선 레이스 아무리 뜨겁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 젠더 갈등, 갈라치기 뭐 이런 눈초리는 받지 않도록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뭔가 교집합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